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관심을 돌리기 전 세계 정세에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일련의 관세 부과였다. 이러한 관세가 전 세계에 공개되었을 때 충격적이긴 했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오랫동안 관세를 미국 경제의 만병통치약으로 내세워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중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어느 나라도 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줄을 섰고 종종 스스로에게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기도 했다.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처럼 일부 국가는 다른 국가와의 경제관계를 규율하는 까다로운 조항까지 수용하기도 했다. 미국의 다른 반항적인 행동들, 즉 세계보건기구, 유네스코, 파리기후 협약 탈퇴, 미국의 해외 원조 프로그램 해체, 유엔 예산 대폭 삭감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대체로 미온적이었다. 최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대된 미국 여행 금지 조치 역시 아프리카 대륙 대부분 지역에서 비교적 온건한 반응을 얻었다. 니콜라스 마두로 납치 사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신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명백한 굴복은 더 심오한 변화를 감추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타국을 자국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일방적인 패권 시대는 끝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행보는 극단적인 일방주의의 일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실제로 안개 속에서도 새로운 상호작용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세계적 지배력이 약해짐에 따라 워싱턴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새로운 세계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은 관세 공세로 세계화의 근간을 흔들었다. 그러나 새로운 글로벌 모델에 대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세계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무역 통합을 지속하고 심화시키고 있다. 멕시코와 같은 예외도 있지만 2025년에는 캐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등 다양한 국가들이 새로운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지역 블록들도 활발하게 활동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오랜 기간 유지해온 자유무역 협정을 디지털 및 녹색 분야까지 확대했다. 유럽연합은 주요 환태평양 블록과 통합협상을 시작했고 남미 주요 무역 블록인 메르코수르와 획기적인 무역 협정 체결을 눈앞에 두었다. 세계화는 이제 미국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는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이라는 이념에 반하여 미국은 핵심 광물에 대한 비대칭적 거래를 추진하며 일부 자원 부국들의 자율성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강압이 전부는 아니다. 칠레와 인도네시아가 리튬과 니켈의 풍부한 매장량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베트남과 짐바브웨는 자국의 광물 자원 개발에 유사한 노력을 강화했다. 사헬 지역 국가들은 심지어 서방 소유의 광산 자산을 국유화하기까지 했다. 미국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역시 대부분 무관심 속에 묻혀버렸다. 중국은 이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거대 국가로 자리매김했고 개발도상국들은 친환경 기술 도입에 있어 중국을 따라가고 있다. 네팔, 싱가포르, 태국, 우루과이, 베트남 등은 전기 자동차 판매량에서 미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급증하고 있다. 한편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브릭스 그룹은 다자주의 이념을 계속해서 옹호하고 있다. 작년 인도네시아의 가입과 말레이시아, 태국, 나이지리아 등이 파트너 국가로 합류하면서 브릭스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브릭스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도전에 맞서기 위해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며 아직 완전한 통일성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미국의 영향권 밖에서 협력과 공동 연구를 위한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일부 지역이 워싱턴의 영향력 아래로 점차 편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멀로 독트린의 반동적 부활에 따른 것으로 마두로 정권의 전복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세계 다른 지역들은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의 자국 방위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유럽 대륙은 마침내 러시아를 억제하는 것과 우크라이나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찾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움직임은 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지역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에 베이징을 계속 환영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양자 안보 협정을 잇따라 체결하고 있으며 잠재적 침략자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으로 자국의 방어력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이 그림은 낡은 질서의 부활도 완전히 새로운 질서의 구축도 아니다. 오히려 이제 막 태동하는 새로운 질서는 마치 인도 음식인 키치디처럼 여러 재료와 맛이 뒤섞인 혼합물과 같다. 겉보기에는 어수선해 보일지 몰라도 몸을 해독하고 회복력을 키워준다. 이러한 형태의 세상은 하향식 통제에서 벗어나 더욱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이념보다는 실용주의에 의해 움직일 것이다. 미래에는 G10과 브릭스 세계적인 위기관리 조정기구로 부상하여 개혁된 유엔을 보완하는 역할을 이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강대국뿐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국가들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작은 섬나라들은 이미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규모에 비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모로코, 코스타리카, 노르웨이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무역 개방 국가 그룹의 결성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다. 물론 미국을 넘어선 세계 질서의 재편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갈등과 불안정을 포함하여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질서의 출현이 질서 정연했던 적은 거의 없었다. 이번에는 왜 다를까?